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 지표 호조까지 겹친 덕인데요. 다우지수는 0.56%, S&P 500은 0.89%, 나스닥은 0.97%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미국 기업 실적 호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나흘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2%대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 75.5%에 달하던 중산층 비율은 지난해 67.5%까지 줄어들어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량 기준 세계 1위에 복귀했습니다. 2007년 이후 4년 만인데요. 또 수주액에서도 국내 조선업체는 482억 달러로 중국의 192억 달러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데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도 긍정적이었고 또 중국과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증시 상승에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도 좋았지만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죠. 코스피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늘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며 185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1.4% 오르며 1850선 초반에 안착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르며 52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락했던 정치 테마주가 다시 기승을 부렸고 개인과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25포인트까지 올라오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급락을 했는데요. 7원 하락한 1,15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일 휴장했던 일본 증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며 강보합에 맞췄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 이상 급등하면서 사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대만 각권지수 역시 1% 이상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좋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나스닥은 0.97%, 그리고 S&P 500도 0.89%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모와 지덕질을 겸비하는 박미라 앵커님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교양 덩어리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양 덩어리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강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장 후반 가서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오늘 장 전망 좀 궁금합니다. 예, 글로벌 세계 증시가 전부 중국 증시에 이제 서서히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저희들이 미국 증시 그다음에 아니면 유럽 증시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우리 센티비와 제가 여러분에게 항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자 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이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 그 견림 동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반등 모이고 있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제 여러분에게 주식을 매수를 충분히 할 타임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틀 연속
그래 특히 어제 강세를 모는 강세 모양을 보여서 참 저도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사생 결단식으로 이제 선물 문제가 있고 그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일단 그 상해종합 증시가 어제 장몽장 때 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 증시의 양봉장 때는 일단 큰 의미를 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상해 양봉장 때 이 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모든 영향을 끼친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또 상해 증시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은 이번에 제가 사실 여러분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보조지표 VR 지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VR 지표는 매수에 유용한 지표인데 VR 지표가 50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확실한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을 때 정확히 VR 지표가 여러분에게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VR 지표가 지금 오늘 변곡 지표인 75 전후에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75를 올라갔을 때 과연 장세가 계속 중국 증시가 계속 강세 모양을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시면 장이 추가적으로 갈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원 자체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일단 중국 증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여러분하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제가 61일평의 상승을 항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일평의 상승인데요. 61일평이 오늘 121일평과 관통합니다. 관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61일평이 앞으로 한 15일 동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 이후에 61일평이 새로운 61일평이 이 상승 쪽에서 들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5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주가를 섣불리 파는 것보다는 보유해가지고 2, 3일 갖고 있어가지고 한 5, 6%, 10% 이 전후에서 매도 배팅을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5일 정도는 주가가 약세보다는 강세, 강하다고 주가가 아주 강한 그런 모양을 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세는 여러분 아다시피 붉은 깃발령, 삼각 깃발령의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깃발령과 상승과 하락 분야에 분명히 어떨 돌출 모양을 저는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목요일 전후에서 어떤 큰 변곡점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변곡점 자체가 어제부터 나왔어요. 좀 빨리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도 또 어떤 변곡이 큰 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폭풍 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동 평균으로 봐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장 자체가 뭐 호락호락 하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20개 견들차도 20개인데요. 오늘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5일평의 저항을 받는 날입니다. 5일평의 저항이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은 1860에서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1일평이 일단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제 21일평이거든요. 네. 21일평 자체가 또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21일평이 여러분 저항 보시면 일단은 1860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860 넘어갔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1810 이하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일단 고점에 한 6, 70% 이상은 물량을 축소한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사도 되겠지만 일단 한번 팔고 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항시 이제 매수는 VR이지만 매도는 RSI거든요. RSI가 지금 이때쯤 되면 75 이상, 70 이상 과열 지표를 보여야 되는데 RSI가 50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주식 사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늘 고점 매도를 한번 한 후에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일단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구름의 선운이 앞에 내비게이션 이제 앞 길이 아직까지 깨끗한 모양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수요일 전후에 제가 변곡, 목요일 전후에 변곡이란 것은 구름이 바뀌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에 바뀌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바뀔 때마다 내 손자리가 여러분 변곡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 조심하는데 일단 짧게 몰고 가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3일 있으면 기준선이 떨어집니다. 기준선 떨어지는 데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 평은 60일 평이 도전하면 안 되지만 기준선은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장 자체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76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주가가 큰 변곡을 맞이해서 77일 괴장년 타임에서 변곡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전량 투구보다는 물량을 축소 해가면서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고객 예탁금이 19조를 못 넘고 있는데 배당이 이번에 3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 고객 예탁금이 15조 이하란 말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많은 적은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객 예탁금의 착시 효과를 여러분께서 배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신용이 줄지 않습니다. 신용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간에 3개월 신용 지나면 근데 작년 11월에 신용을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가 지금 2월 초부터 신용 만기 물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공매도 종목을 하지 마라.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전을 매도 쳤는데 한전이 유일하게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상승을 못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여러분 어제 공매도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때 한전을 전량 매도를 쳐라고 했어요. 쳤는데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전은 어제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신용 많은 종목과 공매도 많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 이런데요. 신용 많은 종목과 공매도 많은 종목은 신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수급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심각하게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꼭 수익률을 신용장고와 공매도를 꼭 보셔야 된다 이런데 네. 신용과 공매도가 여러분의 항시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께서 말하면 일단 전체적인 포지션은 상해 종합 증시를 눈여겨봐야 된다. 목숨 네. 걸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상해 증시 상승 없는 글로벌 증시는 상승이 절대 없다. 그만큼 미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요새 큰 영향을 못 끼치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불어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버블 증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물론 실업자 지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재 지수가 작년 12월에 전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경기지수가 미국의 3대 경기지수 중에 2대 경기지수는 좋습니다만 그 2대 경기지수의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MACD 보면 데드크로스에서 수렴해 있는데 여기서 골드를 다시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는 우리에게 영향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증시를 여러분께서 계속 봐주셔야 된다. 상해 증시 상승 없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없다. 어제 장이 여러분 상해 증시 10시 전에 열릴 때는 주가가 강세 보이다가 상해 증시 아침에 약세 보일 때는 답으로 밀렸다가 네. 상해 증시가 강하니까 상승해 했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 특히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 국내 시장은 옵션 만기를 또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장 보니까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포지션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전망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옵션 만기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1조 8천억에서 7천억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콜이든지 풋이든지 시간에 다 녹아 없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옵션에 대량 투자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 이유는 옵션 만기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을 옵션도 물론 보지만 이 옵션의 모든 주체가 선물에 있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이상 될 때는 1조 5천 이상 될 때는 옵션이 보통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이 있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대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1천억 손절매를 처벌했습니다. 처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선물 옵션의 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이 시간 가치로 거의 녹아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번 올해 12월부터 제가 이제 12월 둘째 주 그때 3월물 선물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생 결단 시기다. 사생 결단 시기라면 주가에서 시세가 안 나고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30조 이상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데 계속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 30조를 팔기 위해서는 주가 자체에 버팀목을 줘야 되는데 그 버팀목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 매도 이제 그 손이 나더라도 계속 이제 선물해서 배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자기들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에게 우리 그 센 시청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원래는 1등 주식, 두 번째는 축제사자 공부하자 일목균형표, 세 번째는 이제 선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선물을 받침으로써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안 빠진 상태에서 현물을 팔아야 손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충실적으로 배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 크게 안 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안 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 매수했는 거를 올라오는 즉시 팝니다. 거기다 선물 요즘 이제 캔들 차트보다 선물 차트를 보면 더 정밀하게 보는데 선물 자체가 이미 볼륨제 밴드 자체가 247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243점, 244거든요. 오늘 많이 떠봐야 주가가 20포인트 미만에 뜨는데 이 뜨기가 쉬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올라가는 족족 수익난 기관들이 바로 매도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식 수익이 안 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청 여러분께서 선물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나는 주식 안 하니까 선물 안 한다. 아닙니다. 주식과 선물은 꼭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번에 그 옵션 만기일이 내일인데 큰 변동 없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그래요. 뭐 복걸복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걸어가 한쪽에 배팅 거는 그렇지만 사생결단적으로 옵션 거는 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사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현대중공업이 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눌림목을 한번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교양업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421억 팔면서 삼성전자가 매도의 중심에 섰는데 첫 번째가 선물 문제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팔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매도 이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매도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쉬는 자리에 그 바돈을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뭐 선봉량과 고가 선봉에서 중국 조선 업체를 누르고 1등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데요. TDI 지수가 지금 떨어질수록 우리나라 조선 단순하게 하면 요즘 어리한 친구들이 뭐 TDI 지수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주가 떨어지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DI 지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최첨단 조선을 배를 발주를 합니다. 그 최첨단 배 발주가 전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 중에 특히 1등 주식인 현대중공업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사야 되고 이 종목은 지덕체를 겸비한 주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고요. 오늘 만약에 포스코가 여러분에게 항시 제가 이제 포스코 여러분 제일 꼭지 요날 고점 매도를 쳐드렸는데요. 공개적으로 해드렸는데 오늘 포스코가 37만 원 깨진다면 여러분 또 저점에 매수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61입병 삼성전자가 과거에 보면요. 다른 종목은 61입평 다해가 뜨지만 삼성전자는 61입평 다해버리면 거의 파토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삼성전자가 61입평 안 다이면서 네. 앞으로 한 2, 3일만 버틴다면 삼성전자는 재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오랜만에 자동차 지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지수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자동차 지수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자동차 지수를 왜 사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다른 주식은 다 거의 좀 많이 팔았는데 자동차 주식은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 두 종목 보면 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들이 분명히 따라갈 만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동차 주식들의 앞날이 크게 밝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주는 시세 평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 이상은 절대 날 수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 자체가 구름 자체가 검은 구름입니다. 검은이고요. 현대자동차도 검은 구름입니다. 앞에 검은 구름이면 장 자체는 분명히 여러분이 추격 매수할 때 분명히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동차주는 보유하는 주식 아니면 단타할 수 있는 주식 외놓고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 에너지 주식 어제 이제 수가 상승률 랭킹 1위가 제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주 두 종목 제가 했는데요. 네 종목 중에 이제 한국전력하고 그쪽은 좀 쉴 것이다 하고 그 대신 제가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은 매수 타임이라고 했는데 어제 상승률 코스피 100종목 중에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잠시 쉬는 타임에 지금 에너지 4인방 중에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에너지 주식은 제가 누차 이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포지션의 10% 이상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디스플레이 2인방 주식 중에 삼성 SDI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 SDI는 저점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고점에 단기적인 분들은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요즘 코스닥 몇몇 종목들이 불쑥불쑥 뛰는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은 센 인류 상품을 보듯이 인류 TV를 시청하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인류입니다. 그래서 인류 주식만 사는 2012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시 무슨 날이죠? 예, 청송촌놈이 악쓰고 욕하는 수익률을 말하라 12시에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제가 머리 깎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열광해 주시고 비록 제가 교양이 좀 떨어지나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키당 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창환 대표와 함께 대형주 중심의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소형주 공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간인데요. 오늘 가장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 시간 추천하신 종목 이노칩이었죠.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시초에 좀 상승 출발을 하게 돼서 네. 아마도 또 제시해드린 매수가까지는 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가 이하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편입을 하고자 했던 분이라면 아마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중에 한 3.7%까지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여전히 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폭 더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뭐 시초가에서 그 9,500원 일전에 제시해드린 9,500원에서 오늘 9,800원 이 사이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가를 좀 약간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 폭을 좀 넓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아직 좀 편입하고자 하시는데 아직 편입 못하셨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한번 편입을 노려보셔도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노치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 시초가 9,500원에서 9,800원 사이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시는 종목 같은데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냉매가스 분야에서 국내 선두 업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냉매가스 분야에서는 에어컨용 냉매가스 경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 고객처들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그 성장성 부분에서 2차 전지 전해질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올해가 2012년도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브라 리튬이라는 그러한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 부분을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LG화학이라든가 테크노세미캠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상승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에서의 냉매가스 수요가 좀 일시적인 감소,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는 이미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서서히 다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 추세를 상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기적인 영향이었다 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오히려 4분기 때부터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이 부분에 좀 오히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기존에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그 수출 부분까지 매출에 좀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그 부분도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DM 사업 부분이죠. 탄소 배출권 사업. 이 부분도 갱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류되었던 2010년도 이 부분, 2011년도 승인 부분이 2012년도에 한 160억 원 정도 이자 수익 형태로 해가지고 계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3분기 때 어떤 실적의 부진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4분기 때 개선이 되고 올해 2012년도에는 최대 순이익까지도 달성되는 이런 성장성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아마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좀 상승해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약간 상승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를 조금은 폭을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에서 8,100원 정도. 오늘 뭐 시초가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8,000원, 8,1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원. 손절가는 121선이 위치해 있는 한 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루멘스도 뭐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더라고요. 예, 예. 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세요. 예, 예. 루멘스는 일단 목표가를 제가 7,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추천 이후에 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의해서 좀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매수를 이제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장중 눌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다시 한번 매수를 접근을 한다면은 한 6,900원 이하의 가격을 줄 때 접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견드리겠고 목표가는 7,7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RNL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요 포인트로는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또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신제품과 또 신기술, 또 신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조정 흐름을 이제 마무리받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이제 추천 매수가가 5,330원 기준으로 최초 또 제시했던 목표가 6,100원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일자로 이제 6,100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을 이제 달성을 하고 또 포트폴리오에서는 차익실현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후성인데요. 역시나 이제 재무구조 기반으로 단기 관점 본다는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자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AS를 해드렸던 이제 7,700원 이하의 가격을 준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이게는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구간까지 주고 다시 최초 매수 구간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추매 물량 더 가세해서 목표가는 8,700원 이상 보는 것은 변함없이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뷰억스 종목입니다. 2012년도부터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강세를 이루고 있는 헬스케어주인데요. 2007년도부터 현대의 시장까지 꾸준한 성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헬스케어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 헬스케어 시장이 상당히
뒤처져 있는 모습으로 잠재 성장 잠재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또 중장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능한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차트상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에 이동평균선이 확장되기 이전인 확장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만 조금 뒷받침이 되어준다면은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종가상 11,000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힘의 탄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그룹인 SK그룹과 또 삼성그룹이 고부가 가치 사업인 병원 수출물 부분에 대한 이런 사업 진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료와 또 헬스 사업에도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여기에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기 쪽에 대한 그 관심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새롭게 그 화두로 접근되고 있는 디지털 병원 사업 자체가 IT용 복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뷰웍스와 같은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웍스는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로 일단 근접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900원을 기준으로 단기 목표가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를 확인한 이후에는 중기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포트 내용이 트레이딩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선정과 어닝 시즌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강세 마감한 영향과 낙폭 과대 인식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 변수 영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반등의 연속성 확보를 확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향후에 유럽 주요 국가 간의 정상회담 결과나 ECB에서의 정책회의, 그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해 반등 흐름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가 부정적이거나 전격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재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변수 영향력에 가려져 있지만 실적 시즌도 챙겨야 될 변수입니다. 지수 영향력 측면에서 이번 어닝 시즌은 중립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하향 조정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닝 시즌 이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고 실적 하향이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야기해 추가 하락을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 이익이 호조를 기록한 기업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IT와 자동차 부품, 일부 필수 소비재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이외의 개별 모멘텀이나 수급 여건을 고려한다면 IT와 함께 중국 소비 관련주도 주목해야 됩니다. 주중에 중국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소비자 물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춘절 이전에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기기 확대 수혜가 예상되는 아몰레드와 음성 인식 등 성장성이 높은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IT 종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내 시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상대적으로 좀 덜 팔았더라고요. 예, 예. 네. 일단은 뭐 그 중국발 모멘텀하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 모멘텀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마찬가지로 조금 외국인들의 그 매수한 업종도 좀 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기아차, 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만도,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LG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외국인이 좀 편식이 심하다고 했는데 어저께 매매 동향을 본다면 뭐 자동차 업종만 샀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뭐 만도,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을 샀는데 일단 뭐 그 실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2012년 어떤 점유율 확대에 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6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전일 동반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SK에서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17조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LP다의 어떤 가격 감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LG전자, LG를 지금 현재 2일 연속,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어떤 4일 연속 매도가 지금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 어느 쪽의 힘이 세지는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신한지주, LG, LG전자, 고려아이언스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 SDI, 현대차,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강원랜드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좀 전에 그 삼성전자, LG,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힘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LG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5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 같은 게 최근에 IT 업종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삼성 SDI는 조금은 그 소위 말하는 좀 왕따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속 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PDP 사업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4일 연속 매도, 강원랜드는 2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AP시스템, 시젠, 큐로컴, 파트론,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다음, CJ오쇼핑, OCI 머티리얼즈, 한글과 컴퓨터, 컴투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8일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그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큐로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자회사를 통해서 LG 백신이 그 미국 쪽에서 임상이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한번 더 붙여보고 싶고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꺾였다가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 추세를 돌렸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간염 진단 진단 시약의 어떤 시판에 대한 허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젠과 큐로컴을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외국인 쪽 매수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 호재성 그 기사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 좀 눈에 띈 부분이 다음이 그 최근에 와서 조금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그 기간에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3분기에 좀 그 꺾였던 실적이 이제는 그 4분기에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SNS 테마주가 좀 상당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SNS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그 테마가 좀 반영이 되면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조금 그 실적을 돌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최근에 모바일 쪽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바일 광고 쪽에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OCI 그 CJ 오쇼핑 5일 연속 기관들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컴투스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순수하게 기관의 그 매수 종목들은 순수하게 기관의 수급과 조금 연동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뭐 전강 후약을 예측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 훈포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시장 말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네. 어제 어떤 그 강세의 흐름을 좀 아침 쪽에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힘들이 최근에 어떤 그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영향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 같은 좀 반대입니다. 일단은 그런 강세 흐름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되면서 강보합권을 좀 현재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외 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그렇듯 그 기술적 부분도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현재 그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코아 같은 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뭐 3분기 같은 경우에 1억 9,100만 달러였던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과 조금 부합을 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실적들이 좋지 않을 것이라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악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쁠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을 했고, 나쁠 것이라는 그런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시장치 예상하게 된다면은 동반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지만은 시장치의 예상을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치가 나왔을 때 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나아졌을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았을 경우는 그에 반대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크게 뭐 시장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JP모건의 실적을 발표하고 난 뒤에 조금 그 향방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게 상당히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아직까지도 2007년도에 문제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닿았던 삼각채권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 처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그 위기가 좀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어떤 BOE라든지 그리고 멜린치였던 이런 기업들의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삼각채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 완화 기대감도 어저께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2011년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2010년 대비해서 14.5% 정도 현재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무역 흑자가 좀 감소를 하고 무역 흑자가 감소를 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어떤 수출이 증가율이 좀 감소를 했다는 부분과 조금 연결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내수보다는 어떤 그 대외 미국과 마찬가지 어떤 그 수출 드라이버를 좀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효과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조금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유럽 쪽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럽이 좋지 않지만은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실적에 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 완화 기대감들이 조금 유럽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간다면은 시장은 좀 완만한 회복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한번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피치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피치가 그 이번 주에 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계속해서 그 지난번에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출렁일 수 있는 변수를 작용했던 프랑스의 어떤 신용등급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프랑스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은 건들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요일날 이어지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일단 기술적인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네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와서 제가 항상 그 선물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최근에. 많았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선물 지수를 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 뭐 그 당일날 베이시스가 조금 안 좋을 경우에 아침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 출회가 됐다가, 어쨌든 최근에 선물의 어떤 그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1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120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0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 120선을 돌파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선물이 고평가가 돼 있고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선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지어본다면 오늘 쪽에서 그 선물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121선을 접근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이 고평가가 됐다는 부분, 지금 현재 현물보다 선물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스피 지수로 좀 환산을 해본다면은 1865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한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어제 그런 강한 선물 그 매수로 인해서 선물 미수로 인해서 선물이 고평가 상태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선물이 고평가에 진입했다는 부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선물이 저평가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베이시스가 조금 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장 초반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선물 고평가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여드린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일 있죠. 1월 3일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3일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조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때 당시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가 현물 쪽 그리고 선물 쪽에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 다음날 조금 무너졌는데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게 콜 동향입니다. 콜 동향인데 장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콜을 이렇게 큰 폭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큰 폭의 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뭐냐면은 베이시스가 장 후반 쪽에 이제 꺾였어요. 그리고 꺾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화면 좀 빠르게 넘어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화면을 보시면은 외국인 개인들이 풋에 대한 강하게 정리가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와 어제 같은 경우 이때와 조금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이 콜 같은 경우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도 그 1월 3일과 좀 반대로 베이시스가 위쪽으로 큰 변동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1월 3일과 똑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한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1월 3일과 조금 다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베이시스 동향을 봤을 때는 오늘 쪽에서도 장 후반까지는 이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그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옵션이죠. 옵션 동향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선물의 어떤 어제 흐름을 동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위쪽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는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화전공, DIC, 만도, SL, 성화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전망을 좀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은 뭐 그 냉연 강판을 생산하게 되면서 자동차 어떻게 보면 철강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주이긴 하지만은 그 매출의 한 66%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어떤 그 실적 모멘텀이 동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 현대차 이런 그 자동차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이 현대 하이스코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바로 차트적인 부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을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은 최근에 와서 조금 그 기관의 매수가 현재 화면에 지금 1월 5일부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N자형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42,0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38,000원에서 38,500원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42,000원,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5일선 일단 이탈하는 선에서 한번 매도 손절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